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싱크 X라고 지금 토니 세바 제 친구인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교수하다가 지금 리싱크 X라는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 사람이 2030년이 되면은 사라지는 게 너무나 많다. 그게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런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그게 바로 화석연료 시스템이에요. 이 화석연료 시스템 없어진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없어진다. 그리고, 축산 농가가 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리싱크 X는 에너지 파괴가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초래하는 방법과 위기가 분열을 가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운송, 식품, 정보, 재료와 같은 모든 주요 부문에 걸쳐서 파괴를 한다. 종래 시스템을 파괴한다.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번에 이 전쟁은 그 옛날 것과 새 것으로 확 바뀌는 이런 그 가속화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우선 태양열 풍력 배터리, 이게 SWB라 그래요. 솔라 윈드 배터리, 그리고 EV는 일렉트릭 비어클이라고 전기차 등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가속화되어서 2030년까지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뭘 멸망시키느냐 하면은 화석연료 산업을 멸망시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재래식 에너지 자산을 유지하는 것과 전통적인 통제 전략을 2배로 늘려가지고 파괴를 막으려는 국가들이 결국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석유를 생산하고 석유 산업을, 화석연료 산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국가의 국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가, 석유가, 필요 없게 된 것이 2030년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석유를, 러시아 석유를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게 되면은, 그게 유전이 녹이 슬고, 안 싸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산다. 당신은 당장은 그렇지만은, 태양광으로 확 넘어가는 거죠. 배터리로 확 넘어가는 거죠. 배터리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윈드, 풍력으로 사람들이 확 넘어가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요. 그러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분야가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 높이는 거,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깔려져 있는 먼지를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정전기로 펑펑 뽑아 올리는 거 이런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계속 나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분석가들은 군사 전략과 지정학적인 경쟁의 렌즈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있죠. 정치인들이 보는 거하고 이 미래학자 토니 세바가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침략과 그 지정학적인 결과는 에너지, 운송, 식품, 정보 및 재료와 같은 모든 주요 부분에서 파괴를 주도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거대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리고 광범위한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후이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추출의 시대가 바로 석유를 땅에서 추출한다는 거예요. 이걸 추출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쭈쭈르 시대의 경제적 군사적인 그죠, 이제 필요성이 없어진다. 풀림이 나타나서 그죠, 그쪽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6년 전에 리싱엑스 공동 설립자 토니 세바와 제임스 아비브는 러시아가 2020년대에 지정학적인 인화점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왜냐하면 러시아는 석유에 의존하고 가스에 의존하고 이런 화석연료에 의존을 해서 정말 전쟁을 일으키거나 공격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켰을 때에 6년 전에 토니 세바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제 석유 끝났어, 가스 끝났어, 다른 거 개발할 거야 라고 확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때가 2020년이다 라고 했는데, 2022년에 이렇게 침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년 늦었죠. 예측보다는 늦었지만은 세상을 바꾼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석유의 시대를 빠른 속도로 종식시키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세바와 아비브는 미군 싱크탱크가 주최한 회의에서 미군 지도자들에게 청정 에너지 파괴 가속화로 인해서 2020년대 초에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서 침략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 길들이겠다, 유럽을 길들이겠다, 자기들이 가스를 가지고 그죠, 유럽에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가스를 막으면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비는 이런 모습을 취할 것이다라고 오판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평가는 토니 세바가 그에 져서 에너지 운송의 깨끗한 파괴, Clean Disruption of Energy and Transportation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책자를 그죠, 저와 토니 세바가 공동으로 에너지혁명 2030이라고 교보에서 출판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혁명 2030 입니다.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양열 및 배터리 중단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중단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했다. 이 태양열,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스탑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리콘밸리는 2030년까지 어떻게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전기, 유틸리티, 일반 자동차를 폐기할 것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석유 없어져요, 원자력 없어져요, 천연가스 없어져요, 석탄 없어져요, 전기, 유틸리티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일반 자동차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름 자동차죠. 이제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가 이 책에 쫙 나와 있습니다. 원자력도 한번 사고가 터지면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 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용을 실제로 원자력 가격에 치면은 원자력이 무진장 비싼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파괴, 클린 디스럽션의 비용 곡선은 2020년 에너지 운송 중단 파열 지점으로 2020년을 저적하고, 2020년이 피크로 해서 이제 점점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화석연료. 세바 예측에 따르면 태양열, 풍력, 배터리, EV 등의 가속화는 2030년까지 기존 화석연료 산업을 통째로 없애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러한 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 지정학적인 아키텍처도 같은 이런 조직도 점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군사력이 그 나라가 부자다. 베네수엘라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잘 살았어요. 석유가 힘이 없어지니까, 석유를 아무도 안 사주니까, 또는 뭐 석유값이 내리기 때문에 군사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망했죠. 국가 부도까지 나갔는데, 러시아도 국가 부도 지금 뭐 안 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적인 이런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학에 대한 세바의 평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내부 정치적인 위기를 하기 위해서 기존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의 현금 흐름이
그죠? 이제 통제되고 정통적인 전략에 의존하는 나라는 위험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에서 계속 돈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국가의 모든 비용을 그죠? 계산을 한다든가 그게 의존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전통적인 전략,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의존할 때에는 망한다. 그리고 또 이 쇠퇴하는 산업으로 그죠? 간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수출국이자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고요. 주요 추출의 시대 강국입니다. 석유에서 석유, 가스, 뭐 땅에서 추출하는 추출 강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관련 세금 및 수출 관세로 인한 수입은 2022년 1월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억.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의 절반이 석유 가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세 이런 걸로. 자, 그러면은 석유 가스를 팔 수 없다든가, 석유 가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석유 가스를 차단했을 때는 정부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절반의 예산이 날아가니까, 그죠? 이것은 경제를 파괴시키고 그 파괴의 영향에 독특하게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어서 경제 침체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가 오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공격성에 의존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지금 푸틴이 전쟁을 발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그죠? 뭐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침체가 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빵해서 자기들의 석유, 가스 가격을 올리거나 뭘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도 정치가 백미러에서 석유 수요 정점을 본 후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서 단기 추출과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화석연료 시스템에서 러시아의 탁월한 위치, 러시아의 최근 팽창주의 역사, 2020년대 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에 그저 감안을 했을 때 세바는 깨끗한 클린 디스럽션에서 이미 그때 예측을 했고요. 그것을 저와 공동 저자로 해서 클린 디스럽션 이것을 에너지 혁명 2030이라고 책을 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바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후보 중에 하나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최근 미군 평가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8년 사이에 러시아는 낮은 유가로 인한 광범위한 경제 쇠퇴에 연결된 군사력 감소를 경험할 것인데 이는 국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가 휘청거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발발시킨 이유 중에 하나다. 다시 뭔가를 한번 그저 비틀어서 다시 부국이 되거나 부강 또 군사력이 강화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싱크X가 이전에 보여주듯이 스마트폰이라든가 EV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SWB 확장, SWB가 솔라 윈드 배터리예요. 이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단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가 화석연료를 스탑시키는 영향으로 유가 하락은 석유 수요 역학 변화와 지울 수 없는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 세바와 아비브는 19세기 이후 수십 차례의 역사적인 혼란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세바 테크놀로지 디스럽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2020년대 초에 인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견지명을 했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서 리싱크X의 데이터 기반 연구는 에너지, 운송, 식품 부분에서 식품 부분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갈 것이고 태양광 SWB로 갈 것이고 운송, 그죠? 자동차는 EV로 갈 것이고 식품 같은 경우에 특히 배양류 고기를 배양한다든가 축산 농가의 소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기를 만들어서 먹을 것이다. 이게 비건이라 그러죠. 비건 고기.
식품 부분에서 전개되는 기술 혁신의 주요 발전을 그저 예상했다. 10년 넘게 리싱엑스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기술, 전기차, 전기 자동차, 자율차, 이게 이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자동차, 서비스로서의 운송, 앞으로 차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에 그 서비스를 판다 이런 걸 돼 있어요. 그래서 렌트라든가 렌탈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밀 발효, 세포 농업, 정밀 발효가 지금 배양육 고기를 발효시켜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그죠? 아니면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고, 그래서 배양육하고 발효육하고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석탄 붕괴와 궁극적으로 세계 석유 수요의 정점과 같은 주요 지정학적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기술 파괴가 기존의 예측가의 선형 예측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선형 예측이라는 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토니 세바의 연구는 그죠?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져서 거의 소멸하는 이런 그 곡선을 보여줘요. 역사는 장기간의 기술적인 안정이 갑작스러운 시스템적인 변화에 의해서 단절되고 종종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촉발한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와해는 기존의 대안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동등하거나 더 큰 기능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래 기술이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술이 매우 신속하게 대체되고요. 신기술의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90%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한다. 라는 거죠. 석유가 그렇게 됩니다. 10%, 또 태양광이 10%에서 90%까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요. 태양광, SWB, 풍력, 배터리 이런 것들. 15년 이내에 이런 경우가 다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죠. 15년 이내에 일어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무를 떼다가 석탄까지 가는데 수백 년이 걸렸고요. 그죠?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석유가 나온 게 그죠? 이미 우리가 많이 쓰게 된 게 100년이 넘었고, 아무튼 이렇게 거대한 기술들이 수백 년이 걸려가지고 피크 정점으로 이르는 데 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은 15년 안에 해결이 진행이 돼버린다 이런 겁니다. 이 패턴은 모든 부분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수십 가지 역사적인 혼란에 적용이 된다. 더욱이 격변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존 산업과 관련된 구조의 힘은 약해지는 반면 신제품 산업의 경쟁력학은 가속화되죠. 이는 동시에 신제품에 대한 비용, 기능, 개선, 선순환과 기존 산업에 대한 비용 상승, 기능 감소, 수익 체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악순환을 그죠? 죽음의 악순환을 생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스, 석유, 그 다음에 종래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식품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두 프로세스 사이의 피드백 루프는 활성화, 상호작용 강화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선형 가속이 발생한다. 선형 가속은 이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변하는 건데, 비선형, 갑자기 비선형 가속이 발생해서 파괴적인 기술이 그죠? 대량 채택이 되고 정점에 이르고 파괴적인 기술이 아주 기존 산업의 그죠? 기존 산업의 피드백을 이미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다른 산업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존 기업의 가속화되는 파괴는 다시 새로운 기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속화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러시아의 공격은 파괴를 늦추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가속화시킵니다. 격변으로 인해 기존 산업이 빠르게 파괴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산업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산업의 성공과 관련된 친숙한 전략을 2배로 늘려 격변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괴자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경제 상황의 이러한 전략은 결국은 오래된 것의 몰락을 가속화시킨다. 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더 많은 이제 석유를 판다든가 가스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종래의 기술을 전략에 2배로 늘리면은 망조가 된다. 더 빨리 망한다. 2배로 빨리 망한다. 이런 소리예요.
세바 테크놀로지 디스럽션 프레임워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세태의 피드백 루프에서 위치하는데 위치시킴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생산과 관련된 채굴 산업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을 채굴하는, 파내는, 추출하는 이런 것은 환경 경로에 대한 중앙 집중식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이 관리를 합니다. 석유, 가스, 석탄은 정부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지방 분권화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 해서 분권화돼가는 이런 상황에서 맞지 않다. 이는 러시아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많은 최대 고객이 공급 소스를 다양화해버려요. 이번에 공급 소스를 러시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한때 그죠, 더 이상 사지 않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산다든가 뭐 이렇게 공급 소스를 다양화해 버립니다. 다른 데 가서 사요.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생산하지 않는 그 공산품을, 그죠, 아주 기계 뭐 공학적인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완전히 일본 제품에서 우리가 독립한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안보와 회복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청정에너지의 파괴 역할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컨대 러시아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들의 핵심 산업의 쇠퇴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유율 상실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파괴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반영되었다. 독일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15년 빨리 2035년까지 태양열, 풍력, 발전 모든 전기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203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재생에너지로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 2035년입니다. 독일은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수소연료 촉진, 기후보호 조치 도입에 향후 4년 동안 2,16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도 마찬가지로 가스 공급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정규화를 최대 확대시켜가지고 녹색 수소에 대한 목표를 4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발전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리싱크가 말을 했고요. 이 전기 자율차와 함께 SWB, 이게 태양광 풍력 배터리가 에너지 및 운송 부분에 빠르게 확장되고 핵심 기술이며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모든 기존의 에너지원을 붕괴시키는 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2030년이 되면은 화석연료 없어져요. 예, 그래서 식품 부분도 파괴시키는데 PFCA와 함께 리싱크가 연구해서 화석연료 산업이 20년 동안 에너지 운송 식품 파괴로 완전히 대체돼 버린다. 지금 2030년이 되면은 에너지 운송, 그죠? 운송은 자동차가 EV로 간다라는 거고, 식품은 지금 축산 농가가 아니고 배양육으로 간다라는 거고, 에너지는 아까처럼 SWB로 간다, 이런 겁니다. 이런 파괴는 1대1 대체로 작동하지 않지만 한계 비용이, 그죠, 제로인 기존 그리드보다 5배나 더 많은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되어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된다.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제로 비용 정보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방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정보 파괴를 활용하는 기업이 되었다. 청정에너지 파괴는 주도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재래식 에너지 자산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전통적인 전략을, 그죠, 빨리 2배로 빨리 파괴시킨다. SWB 파괴를 가속화하려는 국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있게 된다. 이런 거죠. 독일과 유럽은 다음 단계의 계획 할 때 혼란의 역학을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군사적인 하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산업에서 가능한 한 빨리 스스로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단
태양광과, 그죠? 풍력, 배터리, 이런 것을 이제 시키는 나라는 좋은 위치에 있게 되고, 독일과 유럽이 이제 이런 계획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다양한 혼란이 있고요. 역학이 있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게 되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런 하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기존 산업에서 가능한 한 빨리 스스로 일어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변화가 온다. 토니 세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지금 AI넷 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AI넷 뉴스에 들어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